안녕하세요. HCL의 김기영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제가 뮤트를 해놓은 상태로 인사를 드리고 있었네요. 오늘은 도미노 버전 12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웨비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지난 1편에 이어서 사전 등록자 수는 갱신을 했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지난번 숫자보다 조금 빠지기는 하는데 요거는 끝날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갑자기 커다란 얼굴 사진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 저희 협력사 분들을 대상으로 웨비나를 진행을 했었고 금년 들어와서는 이제 고객분들까지 포함해서 확장을 했었는데 사실 뭐 여기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이제 연락처라든지 전화번호나 뭐 이메일 주소 등등 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메일을 받은 경우가 전혀 제가 이제 컨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고객분이신데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궁금하시다고 메일을 보내오셨고 확인을 해보니 유튜브 워크 앳 로터스 채널에서 이제 보시면서 그 영상 앞부분에 제 이제 정보가 이렇게 포함된 파트가 있었나 봐요. 이제 그런 걸 보고 또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가급적 앞쪽에 뭐 이렇게 스킵을 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들이 좀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차트를 한 장 정도는 공유를 하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오늘 그 발표할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리즈 1, 2 이렇게 이제 두 편의 웨비나로 진행이 되는 도미노 버전 12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참석을 하신 분들은 아마 다음 날 정도, 오늘 이제 웨비나가 끝이 나면 다음 날 정도에 사전 등록하셨던 그 이메일로 아마 그 리플레이 영상이 담긴 링크가 날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참석을 못하신 분들, 주변 동료분들에게 공유를 하실 때는 여기 이제 워크 앳 로터스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지금 지난 2주 전 10월 달에 했던 웨비나도 이미 제가 올려놨고요. 오늘 진행한 웨비나 역시 리플레이 영상으로 해서 또 올려둘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유튜브 채널 자체가 수익을 바라는 수익 창출을 위한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또 사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게 또 힘이 되는 상황 좀 경우가 있어서 금년 내에는 한 30명, 구독자 30명을 목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마지막 뭐 이미 여러 번 웨비나를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마 가입해서 정보들을 얻고 계시겠지만 페이스북 그룹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코리아 도미노 유저 그룹을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빠르게 HCL 도미노뿐만 아니라 디지털 솔루션 쪽 관련해서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페이스북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는 정보들을 저장해 놓고 언제든지 여기만 오시면은 필요한 이제 정보들을 쉽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또는 원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두 군데 커뮤니티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웨비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이제 버전 12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웨비나를 진행했고, 앞쪽에는 오래된 버전, 소프트웨어 버전을 사용하는 그 리스크에 대해서 몇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뒤에 한 25장의 장표를 가지고 도미노 버전 9 또는 그 이전 버전을 쓰면서 버전 12로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 보안적인 부분, 성능적인 부분 등 뭐 위에 지금 이 카테고리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보면 보안, 데이터 무결성, 모빌리티 연동, 통합,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향상되는 내용들을
뭐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토픽들은 다 다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걸 보시고 전화로 또 궁금한 사항들 또 물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저께도 이제 도미노 백업과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버전 12에 도미노 백업 복구 기능이 탑재가 되는데 이게 그러면은 기존에 쓰고 있던 서드파티 솔루션하고 뭐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지 또는 그 역할이나 이런 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뭐 전화든 메일이든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도미노 버전 10이 10월달 출시가 되고 19년, 20년, 21년 이렇게 해서 금년 이제 5월 말 6월 초에 버전 12가 출시가 됐고 3년 동안 3개 메이저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뭐 버그 픽스뿐만 아니라 기능에 대한 향상, 성능에 대한 향상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총 집합된 완성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0.1이 지금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고 베타 코드 2까지 아마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타 3가 아마 11월 달에 한번 나온다면 11월 달에 한번 나올 거고 12월 중순쯤에는 이제 정식으로 12.0.1이 출시가 될 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미리 베타 코드 가지고 또 협력사에서는 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검증이라든지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주로 여기 뒤쪽에서 많이 다뤄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업그레이드를 위한 준비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링크를 걸어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 자료 발표 자료는 지금 참여하신 웨비나 툴 오른쪽 그 바에 보시면 유인물 섹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인물 섹션에서 발표 자료 내려받으시고 그 해당 링크를 통해서 필요한 리소스들을 찾아가시면 되고요. 저는 요걸 하나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가운데 이제 HCL 도미노 업그레이드 백서라고 한글로 번역은 했는데 플래닝 업그레이드 가이드라고 그냥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 이 부류를 굳이 나누자면 실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나 업그레이드 작업을 수행하시는 분들, 오퍼레이션도 하셔야 되고 관리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요 이제 업그레이드 가이드 요 문서를 필독을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릴게요. 내용 자체가 조금 방대하기는 하지만 A부터 Z까지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는 업그레이드 관련한 거의 화이트페이퍼 수준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실제 오퍼레이션을 하시거나 관리를 하시고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는 분들 주로 이제 협력사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꼭 요 내용을 보시고 업그레이드 전에 이제 좀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이제 웨비나만으로도 충분하실 것 같고 관련 자료들은 그 외에 다른 링크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내려받아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 웨비나하고 오늘 웨비나의 리플레이 영상이나 발표 자료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요거는 오늘 아침에 이제 급조해서 한 차트를 집어 넣었어요.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이제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iOS 이제 15가 정식으로 출시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iOS 15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하고 한번 연관성, 유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면 어떨까 해서 요 차트를 가지고 왔고요. 핵심은 이거죠. 저희가 이제 일반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iOS 15가 나왔다고 하고 정식으로 배포가 된 시점 기준으로 아이폰 쓰고 있는 아이폰에서 업그레이드 버튼만 누르면은 알아서 재시동 중지도 하고 시작도 하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돼요. 사실은 도미노 버전 11호의 업그레이드도 제가 워크앳 로터스 유튜브 채널에 도미노 버전 12 업그레이드 10분 만에 뭐 완료하기 이런 영상도 하나 올렸었거든요. 똑같아요. 기존에 쓰고 있던 도미노 환경에서 도미노 버전 12를 설치 버튼을 눌러서
물론 이제 도미노 중지하고 설치하고 다시 시작을 하면 도미노 버전 9점대에서 뭐 도미노 버전 12점대로 업그레이드 된다든지 이렇게 바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오히려 제가 시간을 따져보면 iOS 아이폰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더 짧게 걸릴 정도로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일반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냥 간단하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룹웨어, 도미노를 가지고 서비스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룹웨어 서비스 영역은 기업의 이제 전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요 서비스 영역이다 보니까 서비스의 연속성이라든지 뭐 다운타임이라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얼마나 사전에 대비하고 해결하고 원활하게 스무스하게 서비스를 이어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더 살펴봐야 되는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요 차트로 시작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작업 자체는 단순해요. 기본적인 작업 자체는 단순한데 보다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고려해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오늘 웨비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iOS를 업그레이드 할 때도 항상 따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iOS 15를 지원하는 아이폰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 환경들, 그러니까 뭐 아이폰 6부터 되는 건지 6S도 되는 건지 이런 오래된 버전부터 되는 거냐 아니면 뭐 최근 어느 버전에서 가능한 거냐 뭐 이런 걸 따지실 거잖아요. 마찬가지 도미노 버전 12가 올라가서 운영되고 있는 그 하단의 운영 체제 하드웨어의 OS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쓰고 계시는 윈도우즈 서버는 버전 2016, 2019 그리고 AIX는 7.2 TL1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하드웨어 OS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도미노 환경의 OS 버전이 도미노 버전 12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 그대로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OS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OS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뭐 시간이 걸리는지 다운타임이 발생을 하는지 또는 뭐 이중화 환경이니까 어느 한쪽 먼저 하고 어느 한쪽은 뒤에 하고 이런 일정들 이런 것들은 도미노 업그레이드를 하시기 이전에 그룹웨어 보통 운영하시거나 담당하시는 분들이면 인프라팀하고의 사전 미팅이나 조율을 통해서 일정 자체를 논의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저도 이제 다니면서 최근에 업그레이드 관련한 문의사항들이 많아서 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떤 고객사의 경우는 최근에 하드웨어 교체도 하고 OS도 최신 버전으로 들여왔기 때문에 도미노는 9점대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버전 12로 그냥 바로 그냥 엎어치기 방식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아주 오랫동안 한 10년 가까이 써온 어떤 OS 환경이다 보니까 도미노 버전 12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OS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반드시 사전에 먼저 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운타임이 또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또 인프라팀에서는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반드시 업그레이드 하기 사전에 논의를 해서 확인을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 하드웨어 사양 부분은 사실 뭐 여기 적혀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 리콰이어먼트라고 하는 그 정보에 나와 있는 디스크 스페이스나 메모리나 이런 부분들은 미니멈에 대한 어떤 요구 조건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테스트 환경에서는 뭐 요걸 보시고 참고를 하실 수 있겠지만 운영 환경에서는 이것과는 월등히 다른 스펙으로 들어가니까 뭐 크게 참고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저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운영하는 환경에서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스펙이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조금 한 번씩 이제 고민을 해보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또는 고객사마다 인프라 팀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뭐 도미노뿐만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CPU의 어떤 코어 수를 기준으로 해서 몇 배수만큼의 어떤 메모리를 확보한다. 이런 것들이 나름 이제 정책이 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AIX 같은 경우는 제가 한때 12배수까지도 봤던 것 같고, 윈도우즈나 리눅스 같으면 6배수, 8배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 그 인프라 팀하고 논의를 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요거는 아마 그룹의 운영팀에서도 인프라 팀하고의 협업이 좀 필요한 영역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노츠 클라이언트 버전 12에 대한 OS 요구사항인데, 일단 뭐 노츠 클라이언트를 쓰고 계시는 고객사에서는 윈도우즈의 경우 또는 이제 맥 OS의 경우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떤 버전을 지원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고, 뭐 많은 뭐 고객사의 경우는 이제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노츠 부분은 필요하신 분들만 아래 그 링크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쭉 보다 보면 저런 게 있어요. 새로 출시된 OS 버전들이 아마 안 보이셨을 거예요. 노츠 클라이언트의 경우는 윈도우즈 11 지난달 얼마 전에 출시가 됐었죠. 그리고 맥 OS도 이제 몬테레이 12, 맥 OS 버전 12도 지금 아마 지지난주였나? 얼마 전에 출시가 돼서 업그레이드들을 한창 하고 계시고, 윈도우즈 서버 2022 버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거의 아마 한 달 사이에 새로운 OS 버전, 클라이언트 서버 쪽 OS 버전이 출시가 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저희가 베타 테스트 하고 있는 그 12.0.1에서 검증을 끝내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정식으로 지원되는 시스템 요구사항에 포함이 될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버전 12.0.1 베타 2 시스템 리콰이어먼트를 봤을 때는 윈도우즈 11하고 윈도우즈 서버 2022, 맥 OS 12가 아직 포함은 안 돼 있었거든요. 지난 10월 달에 베타 2가 나왔는데, 아마 11월 달에 혹시나 이제 베타 3에 대한 게 나오거나 하면 그때쯤부터는 시스템 리콰이어먼트에 뭐 아니면은 이제 12월 달에 정식으로 출시되는 버전에서 시스템 리콰이어먼트에서는 윈도우즈 11, 맥OS 12, 윈도우즈 서버 2022가 지원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 뭐 이것도 크게 제가 다룰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노츠 클라이언트.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다국어 쪽 부분. 다국어 부분은 뭐 IBM 시절에 도미노에서도 노츠 도미노에서도 그러했듯이 HCL로 넘어와서도 여전히 코리언에 대한 부분은 그룹 다국어는 그룹 1, 그룹 2, 뭐 그룹 더 나가면 그룹 3 이렇게 이제 단계를 조금 나눠서 지원을 하는 타이밍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코리안 한국어의 경우는 항상 그룹 1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도미노 버전이 출시되면서 같이 이제 랭귀지 팩이 출시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다른 언어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하면은 기본적인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내용들을 이제 앞에 좀 퀵하게 다뤄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도미노 버전 12에 대해서 어떤 뭐 새로운 기능들 또는 뭐 새로운 어떤 성능 향상 또는 새로운 작업 부분이 포함되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요건 아마 저희 이전 웨비나에서 충분히 다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테스트라든지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보강이 되어져야만 원활하게 업그레이드 끝나고 나서도 사용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적어봤고요. 사실 뭐 다시 아까 처음 아이폰 OS 업그레이드 할 때도 일반 사용자들과는 달리
애플의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네들도 베타 테스트를 시작을 하잖아요. 아마 6월 달에 WWDC 개발자 회의 이벤트가 시작되면 베타 코드가 이제 1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고 9월 달 이제 정식으로 출시를 하게 되는 그 과정까지 기나긴 시간을 베타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 베타 테스트를 하면서 제품이 제공하는 기본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서드 파티에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들도 여러 이제 얼리 어답터나 또는 그 앱을 만든 회사 등등에서 베타 코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뭔가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포함이 될 거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로 도미노 애플리케이션들도 그렇게 좀 적용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뭐 제가 이렇게 계속 웨비나 하면서 베타 테스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도미노 버전 12, 도미노 버전 12.0.1도 마찬가지 베타 테스트를 하게 되고 베타 1, 베타 2, 베타 3 그리고 정식 버전 이런 식으로 이제 출시가 되는 일련의 절차가 있는데 이 속에서 도미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들은 자체적으로도 검증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도미노 위에 올라가서 커스텀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은 베타 테스트를 하는 동안에 많은 어떤 검증, 테스트 이런 것들을 거쳐서 뭔가 제품에 반영이 된다면은 정식으로 버전 출시가 되고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서비스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충분한 테스트 부분에서 기존 그 업그레이드 환경 그 베타 테스트, 베타 코드를 가지고도 검증하는 부분들을 저희 이제 협력사라든지 이런 데서 먼저 시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런 내용들을 좀 적어봤어요. 자, 그러면 준비 과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길게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해보려고 해요. 현재 환경에 대한 분석 부분인데 앞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도미노 서버 관점에서 OS에 대한 환경 그리고 도미노의 어떤 수량 자체를 보고 또는 사용 어떤 현황을 보고 이것들을 뭐 통합할 것인지 더 분산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도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만나 뵀던 고객분의 환경에서는 도미노 버전을 체크를 해보는데 현재 이제 많은 그 업그레이드 관심 가지시는 고객분들은 대부분이 9점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9.0.1의 픽스팩을 가지고 있는 고객분들이 많아요. 2010년대 초반 아마 2013년 이후로 도입을 하신 고객사에서는 대부분이 그 당시 9.0.1에 이제 그 기반으로 하고 그 뒤에 이제 2015년, 14년, 15년, 16년, 17년 이렇게 가면서 픽스팩들이 나왔으니까 그 구축하는 시기에 맞는 픽스팩들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물론 이제 또 많은 고객분들은 최신의 어떤 그 9.0.1을 기준으로 최신 픽스팩인 픽스팩 10의 인트림 픽스까지 이제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뭐 버그에 대한 픽스라든지 안정성 이런 것들을 또 끌어올리신 고객분들도 계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핫픽스를 받아서 긴급하게 문제를 해결한 고객분들이 계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핫픽스가 적용되어 있느냐와 없느냐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하실 때 필수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뭐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픽스팩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진행을 해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핫픽스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핫픽스를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 그 어떤 상황이 하나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핫픽스가 적용되어 있는 고객사는 반드시 핫픽스를 꼭 설치 파일을 꼭 챙겨 두시라는 거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노츠.ini도 한번 뭐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노츠.ini를 그냥 그대로 엎어쳐서 가져가면 되는 건지 뭐 이런 고민들도 하시게 될 텐데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노츠.ini의 항목 외에 추가로 이렇게 오랜 시간 운영을 하시다 보면 추가로 집어넣은 보통 저희가 샵으로 구분해서
그 주석을 달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추가 사항들 집어넣고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별도로 챙겨 두시고 이게 도미노 버전 12로 업그레이드 할 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 따지는 거. 그리고 이제 서드 파티 프로덕트에 대한 부분. 요거는 이제 지난 웨비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고객사의 경우는 이제 협력사의 패키지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 마인 모듈 같은 경우에 별도의 라이블러리로 도미노의 애드온 타스크로 올라가는 이런 식의 경우들이 많아요. 뭐 서드 파티라고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버전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해당 버전에 맞는 API를 가지고 새롭게 말아서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이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 퍼포먼스 트렌드라든지 이슈라든지 크래쉬라든지 이런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도 꼭 분석을 해서 업그레이드 전과 후를 비교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애플리케이션 쪽은 사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를 적어뒀는데 글로벌 환경에서 사용하는 그 어떤 케이스와 또 국내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해당 사항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국내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사실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오히려 철저하게 전수검사를 꼭 한번 실행을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뒤편에서 또 조금 더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노치 클라이언트는 글쎄요, 오늘 아마 참석하신 고객분들 중에는 노치 클라이언트 환경을 가지신 고객사가 아마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노츠 클라이언트를 쓰고 계시는 고객사에서도 마찬가지 클라이언트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다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텐데, 여기는 사실 노츠 클라이언트라기보다 저는 이제 도미노 서버 쪽으로 봐서 아이노츠하고 벌스에 대한, 그러니까 아이노츠도 그렇고 벌스도 그렇고 도미노가 제공하는 기본 웹 메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노츠는 좀 더 클래식한 UI로 노츠 클라이언트와 비슷한 방식의 UI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벌스는 이제 좀 개선된 트렌드에 맞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킨 벌스 쪽의 웹메일의 UI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이노츠는 벌써 10여 년이 나온 지가 한 10여 년 된 것 같고요. 벌스는 한 이제 한 4, 5년 정도 되어가지고 기술적인 그 배경이나 또는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차이가 나고, 도미노 쪽에서는 아마 금년에는 아직은 예상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아직 뭐 예상을 하기는 그렇고, 내년 아마 초쯤으로 정식으로 이제 아이노츠에 대해서 벌스로 전환하는 부분을 언급을 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내년 1월, 2월쯤에 다시 어나운스가 되면은 한 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아이노츠를 혹시나 이제 또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은 벌스로의 전환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차트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본 차트에는, 그러니까 지금 요 웨비나는 글로벌 웨비나로 이제 한국에서 로컬로 진행하는 건데, 원래 글로벌에서 진행했던 웨비나의 그 차트에는 좀 없는 게 이제 조금 여기서부터 들어갈 거예요. 준비 과정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일단 준비 과정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문제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파악을 해두시고,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이게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생긴 건지, 아니면 이전에서 있었던 건데 여전히 있는 건지, 또는 이전에 있던 게 해결이 된 건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이전 문제나 장애 상황을 정리하고, 물론 해결하고 넘어가면 더 좋고요. 그다음 이제 서드 파티 제품, 아까 새로운 버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빅뱅으로 한 번에 뭐 이건 규모에 따라서 또는 어플리케이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번에 다 끝낼 것인지, 아니면 뭐 이중화된 환경에서 한쪽만 먼저 끝내고 다음 주에 한쪽을 더 끝낼 것인지, 이렇게 단계별로 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은 규모나 어플리케이션 구조에 따라서 조금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대기업, 그러니까 사용자 수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규모라면은 당연히 단계별로 가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규모가 뭐 10,000명 이하라도 메일 서버 또는 어플리케이션 서버 또는 뭐 SMTP 서버, 허브 서버 이렇게 역할별로 쪼개져서 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빅뱅으로 가시기보다는 좀 단계별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규모가 이제 작은 경우는 뭐 대수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도미노 디렉토리 업그레이드나 아이노츠하고 벌스에 대한 거 언급했었고, 테스트 부분, 요 부분도 꼭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예전 제가 아마 작년에 도미노 버전 11 업그레이드에 대한 웨비나를 하면서 썼던 차트를 한 번 더 가져왔고요. 이번에도 역시 도미노 버전 12 업그레이드 하실 때도 이 부분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어가지고 원본 차트에는 없지만 여기 또 가져와서 좀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뭐 도미노 버전 9을 쓰고 있다 또는 버전 8을 쓰고 있다, 현재 쓰고 있는 환경에서의 시스템 리소스의 어떤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기존 현재 환경에서의 문제점들도 식별을 하고 그리고 튜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커스텀된 I9나 여러 가지 이 작업들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전후에 대해서 비교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시점이 됐다라는 거는 꽤 이제 오랜 시간 사용을 해오셨고 처음에 보통 도입을 할 때 사이징 했던 그 어떤 성능 수치와 오랜 시간 사용을 하면서 데이터가 쌓이고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리소스에 대한 이제 사용률도 높아질 거고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뭐 리소스를 더 충당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버를 분산시켜서 제공을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 업그레이드 전 뭐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어떤 기간을 잡아서 시스템 리소스에 대한 사용 현황도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조금 이제 애매한 경우, 최근 이제 제한 작업 같은 것을 하면서 보니까 기존에 쓰고 있던 환경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 수치가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숫자로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도미노 메일 서버 이중화로 구성을 하면 보통 이제 2대 놓고 여기에 사용자 수가 물론 이제 메일 어플리케이션의 커스터마이징 정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토탈 1000명의 유저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토탈 2000명이 넘어가면서도 서비스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 그 메일 템플릿으로는 뭐 토탈 3000명 유저를 이제 이 서비스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 쓰고 있던 뭐 2,000명 사용자라고 할게요. 근데 이중화해서 쓰고 있는데 시스템 리소스가 80%, 90%까지 올라가요. 앞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사용자가 더 늘어날 거를 고려한다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서버를 분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파티션 서버로 나눈다든지 해서 워크로드를 맞춰주는 이런 작업들도 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재의 어떤 구조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판단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할게요. 모니터링 요거는 대상이니까 시스템적,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모니터링 할 부분도 있고 도미노 자체에 모니터링 할 부분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업그레이드에 대한 세부 단계들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업그레이드 용어를 이제 다이렉트 업그레이드, 패럴렐 업그레이드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예전엔 제가 다이렉트 업그레이드 대신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뭐 이런 표현도 썼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크게 이제 2가지 방식의 경우만 나눠서 생각을 했는데 사실 패럴렐 업그레이드 경우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한 두세 가지로 더 쪼개질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라고 함은 왼쪽에 보시면 도미노 버전, 서버 아이디 파일, 운영체제 OS, 그 다음 하드웨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분산을 할 거냐, 통합을 할 거냐, 이런 이제 요건들, 그러니까 주변 환경적인 요인들, 이 환경적인 요인들에 따라서 조건이 맞다면은 다이렉트 업그레이드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조건이라면 패러렐 업그레이드로 갈 수 있다.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 도미노 버전은 9.0.1 기반의 픽스팩을 쓰고 있는 고객사예요. 그리고 서버 아이디나 이런 것들은 뭐 교체나 변함 없이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운영 체제도 다행히 최근에 신규 장비의 신규 버전의 OS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운영 체제 OS도 버전 업그레이드가 필요가 없어요. 뭐 마찬가지 하드웨어는 그대로 쓸 거고요. 그리고 리소스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통합이라든지 분산 이런 확장에 대한 부분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작업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를 제가 지금 예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노 버전만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서버 아이디, OS 버전, 하드웨어, 통합 확장 이런 환경 변수는 변함이 없고 도미노 버전만 바뀐다. 이럴 경우가 다이렉트 업그레이드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엎어치면 돼요.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방식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도미노 버전만 9.0.1에서 도미노 버전 12.0.1로 설치 파일을 구동시켜서 엎어치는 방식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실 수 있는 경우. 패러렐 업그레이드는 뭐냐? 이제 도미노 버전 외에 변수가 이제 서버 아이디나 운영 체제나 하드웨어나 통합 확장이라는 이 환경 변수에서 뭔가 하나가 바뀌는 거예요. OS 버전이 바뀐다든지 또는 하드웨어를 그러니까 오래된 하드웨어라서 교체해서 신규 장비로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통합 확장을 하면서 구성이 바뀐다든지 또는 심지어 수년 전에는 저런 프로젝트도 있었어요. 기존에 쓰고 있던 서버 아이디 파일을 대체해서 새로운 서버 아이디 파일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어요. 업그레이드 하면서 아이디 파일까지 교체해가지고 기존의 데이터들도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마 실제 프로젝트를 하시는 경우에는 맞닥뜨릴 수 있을 텐데 도미노 버전 이외에 다른 환경 조건들이 바뀌었을 때 또 일부는 패러렐 업그레이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이렉트 업그레이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해서 아마 10번, 12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쭉 세부 단계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봤는데 뭐 가급적 전반적인 순서는 아마 요 흐름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앞뒤로 조금씩 바뀌어도 되는 경우는 생길 수가 있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다이렉트 업그레이드 방식 요거는 도미노 버전 9.0.1 이후 버전을 그러니까 9.0.1 포함해서 그 이후의 버전을 사용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도미노 버전 9.0대뿐만 아니라 도미노 버전 10도 마찬가지 뭐 도미노 버전 11은 뭐 최근에 하시는 거니까 별 크게 해당 사항은 없으실 듯 하고요. 뭐 그래도 업그레이드 하신다면 어쨌든 도미노 버전 9.0.1 이후의 모든 버전에 대해서는 버전 12로 갈 때 다이렉트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적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 당연히 백업은 필수고요. 백업에 대한 부분은 뭐 이미 이제 인프라 팀에서 백업 정책에 따라서 도미노를 어떻게든 백업을 하실 수 있을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업그레이드 전에 만약에 어떤 상황을 대비하는 그런 작업으로서 백업은 필수고요. 두 번째 이제 픽스업, 메인터넌스 작업들이 이제 뭐 전체 프로세스 중에 픽스업이나 컴팩이나 업달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 들어갈 텐데 업그레이드를 하기 이전에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픽스업을 돌려서 물론 이제 주기적으로 메인터넌스를 하면서 계속 이제 돌고는 있었겠지만 업그레이드를 하기 바로 직전에 픽스업에 대한 부분 작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뭐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픽스업을 돌리면 좋겠지만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뭐 좀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기본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베이스, 로그 데이터베이스, 이벤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주소록 데이터베이스, 이런 핵심 코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만큼은 픽스업을 돌려가지고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핫픽스에 대한 부분 어닝스톨 아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핫픽스가 적용되어져 있는 고객사의 경우는 지금이라도 이 운영하고 계시는 시스템에 9.0.1에 뭔가 핫픽스가 적용돼 있다 그러면은 이전에 받아둔 핫픽스 파일을 찾아보시던지 아니면은 PMR 케이스를 오픈해가지고 해당 핫픽스의 파일을 요청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루트를 통해서 핫픽스 파일은 꼭 챙겨 두시면 좋고, 그리고 그 핫픽스 파일에 대해서 문의를 한번 PMR 케이스 담당자 쪽에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핫픽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경우는 버전 10이나 버전 11 또는 뭐 버전 12에 해결돼서 반영이 이미 이제 되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핫픽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검토를 그러니까 미리 지금이라도 이제 핫픽스를 쓰고 계시는 고객사는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업하실 때 반드시 핫픽스는 언인스톨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핫픽스 제거하고 나면은 도미노 버전 12 설치 파일을 준비하셔서 그 위에 이제 올려서 인플레이스 방식으로 덮어 쓰는 방식으로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이전에 핫픽스 적용하고 있던 사항이 버전 12에서도 뭐 거의 그럴 경우는 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버전 12에서도 핫픽스가 요구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 해당하는 핫픽스를 받으셔서 적용을 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순서 이제 절차상으로 보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일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난 웨비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000개 넘는 버그 픽스가 이루어졌는데 애지간한 핫픽스에 나와 있던 내용들은 그 다음 버전이나 버그 픽스를 통해서 다 그러니까 해결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 서버 먼저 설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부분의 규모에서는 아마 관리 서버가 별도로 운영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 설치했던 서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그래서 제일 처음 설치했던 서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대씩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좀 대규모라든지 역할별로 서버를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꼭 관리 서버 먼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고 메일 서버나 애플리케이션 서버, 허브 서버, SMTP 서버, 역할별 여러 가지 서버들로 업그레이드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된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5번째 단계에서 노트.ini 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다이렉트 업그레이드 방식에서는, 그러니까 도미노 9.0.1 버전 이후를 사용하고 계셨던 환경에서 다이렉트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식에서는 노트.ini를 일단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트.ini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있는 환경 그대로 인플레이스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노트.ini를 그대로 일단 유지는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면서 이제 ini 안에 아까 제가 주석으로 해서 뭐 튜닝을 한다거나 주석으로 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정하거나 새로 추가한 값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값들,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버전 12에 맞게끔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하는 그런 작업들로 해서 수정해서 나가는 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단계에서는 이제 뭐 이거는 국내 고객들은 대부분이 템플릿된 커스터마이징된 템플릿을 교체하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실 거고요. 자, 노트.ini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미팅을 하다 보면 운영하시는 담당자분이 노트.ini를 관련해서 좀 궁금해 하시면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요거 한 차트 더 새로 좀 추가를 했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다이렉트 업그레이드의 경우 노트.ini9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내부에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부 고객사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데도 있겠지만 notes.ini의 변수값을 타이핑하는 대신 어떤 변수값들은 저희 이제 주소록 names.nsf 주소록 안에 configuration 다큐먼트 환경 구성 다큐먼트를 열어보시면 거기에 notes.ini 탭이 있어요. 거기 탭에다가 문서에다가 저장을 해두신 고객사들도 계세요. 그 이유는 뭐 가장 큰 이유? 사실 이제 수작업으로 관리자가 타이핑을 하면서 그러니까 오타가 날 수 있는 소지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중화가 되거나 클러스터가 된 환경에서는 양쪽 서버의 notes.ini의 동일한 값을 타이핑해서 집어넣는 것보다는 notes.ini 그 환경 변수를 주소록에 configuration 문서 안에 notes.ini 탭에다가 집어넣으면 양쪽으로 다 복제가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의 장점을 좀 끌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된 notes.ini는 가급적 한번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오래된 notes.ini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은 버전 12로 가면서 사용이 안 되어지는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버전 12로 가면서 기본 어떤 설정값 자체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512메가보다 1024메가로 높여서 튜닝을 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 버전 12로 가면서는 기본값 자체가 1024가 되는 이런 경우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전에 적용했던 오래된 notes.ini의 파라메타는 가급적 제거를 해주시고 새로운 신규 환경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변수 값들을 바꾸거나 또는 안 쓰는 것들 그 대표적으로 뒤에도 나오겠지만 ODS 관련해서 적용하는 변수 값은 버전별로 달라요. 그래서 ODS 그러니까 도미노 버전 12는 ODS 55를 지원하면 뭐 create db 버전 12 어쩌고 저쩌고 하는 변수값이 들어가는데 이전에는 이게 버전 10이냐 버전 11이냐 버전 9이냐에 따라서 그 ODS 변수값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워버리고 새로운 버전 12에 맞는 변수값들을 넣어준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INI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7번 단계는 설치 끝나고 교체할 거 다 교체하고 도미노 서버 시작하시면 되고 8번에서 도미노 서버가 구동되면서 디렉토리 업그레이드 하냐고 물어볼 때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고 9번 단계는 사실 요거는 이제 그 서드 파티 아까 어플리케이션 요거는 사실 그 시작하기 전에 하셔도 되고 또는 시작하고 나서 뒤에 그러니까 도미노 서버가 제대로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한 후에 넣으셔도 되고 9번은 조금 순서에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의 어떤 작업 자체는 끝난 거고 이제 환경적인 거를 좀 최적화하는 부분들 10번 단계가 보기 뷰에 대한 부분하고 풀텍스트에 대한 인덱스를 재생성하는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보통 관리자분들은 업달이라고 부르는 작업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x, -r 변수를 집어넣고 전체를 한번 돌려주시는데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여기에요. 이전에 1, 2, 3, 4, 5, 6, 7, 8, 9 하는 시간은 몇 분? 아니 몇 분은 좀 그렇고 한 10여 분? 뭐 20분? 뭐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근데 뷰에 대한 부분하고 풀텍스 인덱스를 재생성하는 부분은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두 시간, 좀 심할 때는 두세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좀 많이 미리 고려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1, 20분 가지고 끝나는 작업들은 분명히 아닐 거기 때문에 데이터도 많이 쌓여 있고 이러면 더 긴 시간을 예상을 해야 돼서 그 이제 계획 그 표를 작성을 하실 때 업그레이드 작업 오퍼레이션이 끝나고 나서 최적화하는 작업으로서 뷰하고 풀텍스트 인덱스를 재생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 두실 그런 필요가 있다. 그리고 11번 가기 전에 사실 저는 이제 11번, 12번이 순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뭐 모니터링을 하시고 뒤에 ODS를 바꾸셔도 상관없고 아예 우린 처음부터 ODS 다 바꿔놓고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면 12번을 먼저 하셔도 되고요.
ODS 업데이트 부분은 결국은 컴팩을 돌리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reate R2 데이터베이스 옵션을 가지고 1 뭐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 이게 이제 버전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전 ODS 버전 하면서 적용했던 변수값은 날리고 새로운 버전 12에 맞는 변수값을 적용하시고 컴팩 -C 옵션으로 해서 돌려주면 데이터베이스의 ODS 버전이 이제 55로 바뀌게 되는 거, 이런 작업들. 그리고 저 변수값을 넣어 놓으면 이제 뒤에 새롭게 생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ODS는 55로 생성이 되도록 하는 그런 변수값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컴팩 작업도 ODS 업데이트를 위해서 하는 컴팩 작업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 디스크 스페이스를 줄이기 위해서 또 컴팩 작업을 돌리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문서에서 메인터넌스 잡으로 돌아가고 있겠지만 업그레이드 할 때 그것까지 하시겠다? 그러면 마찬가지 컴팩 작업에도 충분히 여유 있게 시간을 잡아 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예전에는 로드 컴팩으로 해서 타스크 하나를 가지고 많이 돌리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DBMT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타스크를 이용해 가지고 타스크 여러 개, 그러니까 컴팩 타스크 여러 개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또는 업그레이드 하는 중에 다운타임을 미리 공지를 하신다면 오프라인으로 도미노 서버를 내려놓고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돌리신다면 훨씬 또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뭐 그런 이제 관리 작업의 어떤 운영의 묘를 활용하셔서 시간들을 좀 더 단축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하면 다이렉트 업그레이드 방식이라고 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쭉 해서 세부적인 단계들을 쭉 나열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도미노 9.0.1이 아니라 9.0 이하, 9.0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9.0.1이 아니고 도미노 버전 9.0을 포함해서 그 아래 버전, 버전 5점대, 6점대, 6.5, 7점대, 8점대, 8.5 뭐 이런 식의 옛날 버전을 쓰고 있다. 기본적으로 다이렉트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 방식은 따라가셔도 돼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아까 버전 9.0.1에서는 인플레이스로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이 버전 9.0 이하 버전의 경우는 프로그램 파일을 언인스톨을 하거나 제거를 하시는 쪽으로 먼저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만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버전 9.0 이하는 프로그램하고 디렉토리, 데이터 디렉토리가 나눠져 있을 거고, 프로그램 디렉토리를 언인스톨을 하거나 제거를 하고 새롭게 버전 12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노츠.inr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가급적 추천드리는 부분은 노츠.inr을 새롭게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기존에 아마 저 버전 때면은 적어도 10년은 더 됐을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저 버전 때를 사용해 계시는 노츠.in이에 여러 가지 정말 지저분한 값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경우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노츠.in이는 새로 생성해서 버전 12에 맞는 새로운 값들로 채워 나가면서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도미노 버전 9.0 이전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그 주의사항만 좀 지키시고, 기본적인 절차는 다이렉트 업그레이드의 기본 절차를 따라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게 이제 예전 저희가 IBM 시절은 이런 여러 가지 메이저 버전, 아주 오래된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중간에 어떤 버전들을 거쳐서 간다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HCL로 넘어오면서부터 프로젝트 11, 지금 프로젝트 오션, 아직 이름은 뭐 명확하진 않지만 현재 출시된 메이저 버전으로의 다이렉트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기 위한 오퍼링을 발표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버전 8.5를 쓰고 계신 고객사도, 버전 8.0을 쓰고 계신 고객사도 바로 다이렉트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의사항들만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간단하게 패럴렐 업그레이드 방식,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는 이제 최대한의 환경 변수적인 요인이 없는 경우가 다이렉트 업그레이드 방식이라면, 이번에 패럴렐 업그레이드 방식은
우리 장비가 너무 오래돼서 새로운 하드웨어를 들여올 거야. 또는 우리는 기존에 뭐 A라는 아니 그냥 AIX OS를 쓰는데 이번에 리눅스란 OS로 바꿀 거야. 네, 새로운 하드웨어 또는 새로운 운영 체제로 이관을 하는 경우에 이런 패럴렐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 더 나아가서 아까 서버 아이디가 파일이 바뀌는 경우 마찬가지 패럴렐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패럴렐 업그레이드 방식은 1번부터 아까 앞에 나왔던 그 12번까지의 다이렉트 업그레이드 방식의 전체 프로세스는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흐름은 비슷하게 가요. 당연히 백업은 백업은 일부러 뺐구나. 1번 픽스업부터 해가지고 모니터링, ODS 업데이트까지 이 큰 흐름은 유사하게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색을 칠해 놓은 부분에서 조금 강조를 드릴게요. 일단 이전에 그 기존 하드웨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장비가 바뀌거나 운영 체제가 바뀌거나 하면서 환경을 A에서 B로 옮겨간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환경에서 도미노 서버 중지를 하고 나서 프로그램 파일 말고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옮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 폴더 아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트랜잭션 로그나 또는 다우스를 운영하고 있으면 NLO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 폴더 이외에 다른 폴더에 만들어, 그러니까 데이터 폴더 하위가 아니라 데이터 폴더 밖으로 빼서 다른 폴더에 만들어 두실 거잖아요. 즉 프로그램 디렉토리를 제외한 도미노가 사용하는 데이터 폴더, 트랜잭션 로그 폴더, 다우스 폴더, 또 더 나아가서는 뷰 인덱스만 따로 모아놓은 폴더, 뭐 이런 폴더들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그 하드웨어나 운영 체제가 있는 곳으로 이관을 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작업이 이제 기존 다이렉트 업그레이드와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핫픽스와 관련된 부분 컨트롤 하는 거라든지 커스터마이징 된 템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고, 6번 같은 경우 이제 또 주의를 하실 게 아무래도 새로운 하드웨어에 새로운 운영 체제로 옮기다 보니까 IP 주소라든지 하여튼 네트워크적인 환경 정보 이런 것들이 또 바뀌게 될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주소록에 또는 노츠.ini에, 그러니까 도미노하고 다 연결이 되는 부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관을 하고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 사용자가 제대로 접속을 못해요. 알고 봤더니 OS나 이런 하드웨어적으로 IP가 바뀌어서 수정이 돼야 되는데 노츠.ini에 반영이 안 됐다든지 또는 주소록에 반영이 안 됐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당연히 사용자들이 접근하는 거에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적인 환경 정보가 바뀌게 되면 그거를 도미노단에서도 충분히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또 7번에 서버 시작하고 8번에 업그레이드, 디렉토리 업그레이드 크게 달라질 거 없고요. 그리고 노츠.ini 설정은 마찬가지 노츠.ini에 어떤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을 아까 앞에서 좀 강조 드린 것처럼 필요한 부분들은 남겨두고 수정을 하고 새로 추가하고 이전에 이제 오래된 거 사용하지 않는 것들 정리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제 10번, 11번, 12번, 13번은 이전 과정과 동일해요. 서드파티 제품에 대해서 새롭게 API 적용해서 말아줘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뷰하고 풀텍스트 인덱스 재생성하는 부분들, ODS 업데이트하면서 컴팩하는 부분들. 그래서 11번하고 13번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꼭 감안을 하셔서 플랜 그 표를 뭐 엑셀 파일로 만드셔도 좋고, 아니면 요즘 뭐 프로젝트 관리에 노션 같은 툴을 또 쓰시는 고객사도 있으니까 어떤 툴을 쓰시던지 간에 전체적인 어떤 계획서를 좀 꼼꼼하게 만드셔서 진행을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새로운 기능을 도입 검토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요거는 기존의 하위 버전에서는 제공되지 않았던 기능들을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대부분의 기능들은 그냥 버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뭔가 액티베이션을 시켜줘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웨비나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을 보시고 우리는 이 중에서 이런 기능들을 한번 도입해 보자,
또 이런 기능들을 한 번에 갈 거냐, 단계별로 갈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되고, 가급적 버전을 올려놓고 하시던 간에 또는 버전을 올리기 전에 하시던 간에 충분히 새로운 기능을 적용해서 검증하는 테스트 기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요 뒤에 이제 트래블러 가기 전에 도미노 애플리케이션 요 차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글로벌 고객과 국내 고객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고, 국내 고객분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기존에 운영하던 환경에서 도미노 버전 12로 업그레이드를 하신 이후에 기본 제공하는 뭐 아이노츠라든지 벌스라든지 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커스텀된 메일, 커스텀된 일정, 커스텀된 결제 개시, 공지 등등의 많은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들이 버전 12 그룹웨어 버전 12 위에서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느냐라는 거는 전수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뭐 그거에 대한 시간이나 일정들을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충분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신규 기능 도입에 대한 검토 부분도 마찬가지,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바로 서비스를 개시를 할 거라면은 사전에 검증을 하시는 게 맞고요. 우린 신규 기능은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단계별로 또 오픈할 거야 라고 하시면 업그레이드 끝나고 나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후에 제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 고객분들 중에 이제 뭐 메일이나 애플리케이션 도미노를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는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남은 몇 분 동안은 부가적으로 이제 트래블러 같은 경우, 트래블러 서비스를 뭐 사실 이제 저는 몰랐는데 의외로 또 잘 쓰고 계신 고객분들도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래블러를 쓰고 계시다. 트래블러는 모바일 서비스 쪽이기 때문에 버전에 대한 픽스팩 출시가 상당히 빨라요. 도미노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라요. 그러니까 모바일 쪽의 어떤 기기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도미노 버전 9점대, 10점대, 11점대, 12점대에 트래블러 12.0.1, 뭐 픽스팩 2 이런 게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보통 이제 뭐 도미노 버전 12에 트래블러 버전 12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버전 매핑이 있었는데, 모바일이기 때문에 트래블러는 빠르게 버전을 올리고, 그 아래쪽에 트래블러가 올라가서 운영될 아래쪽에 도미노는 버전 9, 버전 10, 11, 12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래블러를 이전 버전을 쓰고 있다가 트래블러 버전 12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도미노 버전을 먼저 가급적, 반드시는 아니지만 가급적 도미노 버전을 12로 같이 올려주시는 게 좋고, 트래블러를 그 다음 12로 올라가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는 이미 도미노 버전 9를 쓰고 있지만 트래블러 12로 이미 모바일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올려서 쓰고 있어. 그러면 도미노를 9점대에서 12점대를 올리게 되면, 전체 이제 그룹의 업그레이드 같이 하면서 도미노를 12로 올리게 되면 트래블러 12 버전을 한 번 더 설치해서 적용을 해주시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래블러 업그레이드 하실 때는 도미노 먼저, 트래블러 그 다음. 그리고 이미 도미노는 옛날 버전이지만 트래블러는 버전 12로 가 있다. 그런데 그룹웨어 전체 다른 이제 메일이나 어플리케이션과 버전을 맞추기 위해서 도미노 버전 12로 올리면 트래블러 버전 12를 한 번 더 설치하면서 적용을 해주셔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츠 클라이언트는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분들은 요 안에 있는 링크들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들 쭉 보시고 노츠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죠. 노츠 도미노 설치 파일은 플렉스넷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버전 12는 지금도 가능하고 12.0.1은 12월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 좀 챙기시고, 웨비나 진행했던 내용 보시고, 기존 환경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업그레이드 계획서 작성하고 테스트 환경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업그레이드로 업그레이드 작업을 보통 뭐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들이 길어가지고 시간을 제가 1시간 안쪽으로 조금 넘었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웨비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잠깐만요. 혹시나 잘 그런 경우는 없긴 한데 채팅창에 올라온 거 있는지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채팅창에 올라온 건 없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발표한 내용 그 발표 자료는 유인물 섹션에서 내려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지금 아니더라도 메일이나 전화로 저한테 연락해서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한 내용 마찬가지 유튜브 채널에도 공지를 하도록 하고 11월 달에도 또 중순경에 한번 로컬 웨비나로 제가 진행하는 거 또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거는 아젠다 토픽이 정해지면 제가 다음 주라도 공지를 또 한번 돌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도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